안녕하세요, 벨로만입니다. 드디어 자전거 기초 정비의 마지막 단계인 케이블 교체 방법 시간이 도래하였습니다. 1년 동안 마무리 짓지 못했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번 영상으로 자전거 한 대를 조립할 수 있는 기초 강좌가 마무리됩니다. 요즘은 시마노의 DI2, 그 다음에 스램의 E-탭, AXX 무선, 그 다음에 디스크 브레이크가 많이 나오면서 이런 이제 케이블 교체에 관한 내용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케이블이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종류죠. 그런 대세에 따라서 저도 그런 강좌를 만들고 싶지만 소품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이게 휴식 가격으로 바뀌어서 정비도 들어오지 않아서 소품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기회가 된다면 누군가 어떤 분이나 어느 곳에선가 그런 샘플을 제공을 해주신다면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인 강좌를 시작을 할게요. 자, 케이블 교체. 요런 걸 케이블이라고 하죠. 여기 붙어있는 이런 것들을 다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여기 뭉치들, 와이어들. 자, 이런 케이블 교체 언제 해야 될까요? 왜 하는 걸까요? 왜 하냐면 그것은 바로 브레이크를 당기거나 변속 레버를 작동할 때 구동계 쪽으로 명령을 전달하는 전달체가 바로 이 와이어 케이블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케이블들은 스테인리스 스틸 와이어들을 꽈배기 꼬듯이 쫙 꽈가지고 만든 제품들인데요. 흔히 이런 거를 이제 속선, 이너 케이블, 여기 보이시면 겉에 있는 요 검정색 이런 것들을 아우터 케이블 또는 겉선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겉선, 여기에 다 이제 와이어들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너 케이블들이 움직일 때마다 늘어나거나 줄어들어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부분들이 또는 이물질, 먼지 등에 의해서 이 안에 와이어들이 움직일 때 마찰 저항이 생기게 됩니다. 마찰 저항이 생긴다는 거는 내가 원하는 만큼 당길 때 그만큼 힘이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찰 저항들이 극도로 강해진다면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느냐, 브레이크 레버 작동할 때 이 당기는 힘이 부드러울 때보다 더 빡빡하기 때문에 손가락이 아프게 되죠. 그렇죠? 또는 잡았다가 오므러졌다가 벌어질 때 부드러워서 이 용수철, 브레이크 암은 아시죠? 브레이크 암은 와이어로 당기면 사람 힘으로 당겨졌다가 풀릴 때는 요 브레이크 암에 있는 리턴 스프링에 의해서 벌어져야 됩니다. 스프링에 의해서. 근데 여기가 겉선하고 이너 케이블과 아우터 케이블 사이에 마찰이 저항이 심하다면 처리 힘이 벌려줄 때 와이어가 같이 밀어 넣어야 되는데 뻑뻑하니까 덜 벌어지거나 천천히 벌어지겠죠. 그러면 브레이크 패드가 림에 닿거나 아니면은 락이 되는, 심각하면 락이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케이블 교체를 진행하게 됩니다. 좀 더 부드러운 감도를 만들기 위해서 적은 힘으로도 정확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이너 케이블은 요렇게 요거는 브레이크 케이블이죠. 로드용 브레이크 케이블입니다. MTB나 일반 하이브리드 V브레이크용 케이블들은 이렇게 안 생기고 약간 네모나게 생겼는데, 이렇게 안 생겼으면 MTB용, 이렇게 생겼으면 로드용입니다. 동그랗게 생겼으면. 요거는 이제 기어 변속 이너 케이블입니다. 머리가 이렇게 생겼죠. 겉선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겉선은 이렇게 변속기용, 그 다음에 요거는 브레이크용이죠. 변속기 겉선 와이어들은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일자로 뻗어 있어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케이블들은 이렇게 꽈배기처럼 이렇게 꼬여 있는데, 브레이크는 레버를 굉장히 강하게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넓고 굵고 해서 강한 힘에도 버틸 수 있게 돌돌돌 말려있는 형태로 스테인레스가 되어 있고요. 변속 레버는 굉장히 정밀하게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압축이 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와이어들이 일자로, 거의 일자로 뻗어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일자는 아니에요. 거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말려 있습니다. 아무튼 기계식 구동계의 경우 아무리 좋은 컴포넌트를, 아무리 좋은 부속품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이 케이블 라인 재단이 엉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생활차 보다도 못한 작동감을 갖게 되고요.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좀 저렴한 자전거나 생활차 자전거들도 이 케이블과 이 루팅만 제대로 잘 돼 있다면 비싼 부품들의 자전거 못지않게 좋은 레버 감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케이블 교체할 때 중요한 것은 일단 좋은 케이블과 좋은 겉선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추천드리는 건 테프론 코팅이나 한 번 더 마감이 되어 있는 거나 아니면 저는 다이아몬드 슬릭을 제일 추천드립니다. 요 이너 케이블들은 여기 뭐 보통 보면 여기 찝어져 있기 때문에 목모주 같은 걸로 여기 반대쪽으로 이렇게 사선 눌렀다가 이렇게 쉽게 빼실 수가 있어요. 생기면 빠집니다. 케이블 볼트, 고정 볼트들을 다 풀른 다음에 와이어를 다 제거하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다 이렇게 케이블이 밖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인터널 케이블을 채용하는 프레임들이 많죠.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케이블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요 케이블 제거할 때 무작정 여기를 풀른 다음에 끝에서 잡아당겨서 제거하시면 나중에 엄청 복잡해집니다. 작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기존에 있는 라인들을 살려서 나중에 다시 작업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행히 제 거는 제 애플의 자전거는 인터널 케이블이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죠. 제거하시기 전에 이 기어들은 항상 릴리즈를 다 시켜주셔야 돼요. 케이블들을 다 릴리즈를 해줘서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시면 요 레버 쪽에서 나중에 기어 변속 케이블 같은 게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릴리즈를 다 시켜주신 다음에 제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풀려져 있다거나 많이 찝혀져 있으면 겉선 쪽에 빠져나올 때 여기 걸려서 잘 안 빠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커팅을 하면 간단하게 빼실 수가 있어요. 로드 드로퍼 같은 경우는 겉선을 교체하기 위해서 바테입을 풀어주셔야 되겠죠? 바테입 풀어주시기 위해서 고무를 제끼고, 바테입은 풀르시다가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새로운 바테입을 준비하셔서 기분 전환할 겸 같이 갈아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세요. 근데 나는 바테입 교체한 지 얼마 안 됐고 나는 이걸 더 쓰고 싶다 그러시면 다 풀르실 필요는 없이 겉선 들어가는 부분이, 레버에 겉선이 들어가는 부분이 노출될 때까지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케이블 속선 고정되어 있는 테이프도 제거를 해야 되겠죠? 저는 이렇게 칼을 사용하지만 카본 핸들바의 경우는 절대 칼을 사용하지 않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칼로 째다가 카본 기스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바깥쪽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뜯어내면 카본 핸들바에 상처를 내지 않고 안전하게 뽑으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불안하시다 그러시면은 테이프 끝을 찾아서 안전하게 벗기시면 됩니다. 저는 뭐 알루미늄 핸들바에다가 숙련자니까 칼을 이용해서 풀르도록 할게요. 이쪽은 디브레이크 줄, 리어 변속 케이블 이겠죠? 일단 잡아당겨 봅니다. 그냥 여기 케이블 스타퍼 부분 빼서 제거하고 쑥 뭐 제거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잡아당기면 다 빠집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다 제거해 주세요.
하시다가 잘못되셔도 인근에 가까운 샵들이 많이 있으니까 전문가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브레이크는 레버를 당긴 다음 겉선을 이렇게 잡아당겼다가 속선을 쭉 밀어내면 브레이크가 나옵니다. 안 나오네. 롱로즈를 이용해서 롱로즈를 이용해서 케이블 튀어나온 부분에 머리를 잡고 잡아당기시면 됩니다. 제거가 되죠. 선 같은 경우는 이 브랜드와 모델에 따라서 나오는 부분, 머리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요렇게요. 간판은 요 길로 나오네요. 반대쪽도 똑같이. 뭐 겉선 같은 거 다 제거를 해줍니다. 다 제거를 해주시고 브레이크 케이블 볼트 부분에 이런 어드저스트 이런 쪽으로 풀어져 있다면 다시 잠가주세요. 트레일러 장력 케이블 어드저스트 볼트 이것도 다 조이신 다음에 반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4바퀴 정도만 풀어주신 다음에 준비를 해줍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케이블 재단을 들어갈 거기 때문이죠. 케이블 재단하는 순서는 뭐 브레이크를 먼저 하든 변속 레버를 먼저 하든 상관은 없으세요. 근데 저는 습관상인지 편의상인지 일단 케이블 브레이크 쪽 먼저 재단을 시작합니다. 브레이크 겉선의 한쪽 선을 브레이크 레버에서 케이블이 나오는 부분, 브레이크 케이블이 나오는 부분에 끝까지 딱 들어갈 때까지 멈춘 다음에 놓고 라인을 잡아서 바테입이 마지막으로 물리는 부분을 손으로 잡은 다음에 손으로 잡은 다음에 길이를 잽니다. 케이블 엔드가 들어가는 부분, 끝부분을 손으로 잡은 다음에 길이를 재보는 거죠. 너무 길게 하면 여기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이 S자로 꼬이게 됩니다. 이렇게 S자로 꼬이게 되죠? 브레이크 케이블이 너무 짧아지면 브레이크 암을 작동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게, 최대한 부드러운 곡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질 정도의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손으로 잡아서 체크를 합니다. 적당량을 잡은 다음에 살짝 여유있게 한 5mm 정도 더 준 다음에 케이블 커팅을 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계속 잡고 있죠? 손을 바꿔야 될 때도 이 부분을 주의해서 엄지손톱으로 길이를 딱 체크를 해둡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 커터기를 이용해서 체크한 부분을 잡고 딱 잘라줍니다. 잘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운데 부분 완전한 동그랗게 잘려야 되는데 여기 부분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와서 구멍 자체가 작아졌어요. 이 상태에서 바로 케이블을 끼면 이 부분 때문에 굉장하게 걸려서 브레이크 감도가 아주 나쁘게 됩니다. 케이블이 끝나서 안으로 들어간 부분, 이 부분을 저거는 케이블 커터기를 이용해서 이 부분에 날을 물린 다음에 이 끝부분만 사선으로 쳐주는 겁니다. 살짝 누른 다음에 보이시죠? 송곳 반드시 필요해요. 작업할 때 여러 번 자르다 보면 요령이 생기세요. 마무리 해줍니다. 여기서 원래 더 좋게 하는 거는 이 면 자체를 줄로 갈아서 평평하게 해주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한데 제 경험상으로 그 정도까지 안 해도 충분합니다. 끝부분만 마무리를 한 번 더 쳐주면 충분합니다. 이 부분은 이쪽만 한쪽만 하면 안 되겠죠? 나오는 부분도 해줘야 되겠죠? 나오는 부분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거는 완전히 그냥 들어가 버렸네. 완전히 들어가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끝에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을 사선으로 한 번 더 쳐줍니다. 한 번에 안 되시면 여러 번 하셔도 되세요. 송곳으로 마무리. 뒷브레이크 쪽을 합니다. 뒷브레이크 쪽도 같은 방식이겠죠? 들어가는 부분 잡아주고 라인 잡아주고 바테이 끝나는 부분 정도를 감안해서 다른 소를 이용해서
고정시켜주고 길이를 똑같이 잽니다. 이때 뒷브레이크 쪽은 핸들바를 끝까지 반대쪽으로 돌린 다음에 여기에서 부드러운 곡선이 이루어지도록, 부드러운 라인이 이루어지도록 체크를, 길이를 재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상이 없도록 엄지손톱을 이용해서 길이를 맞춰놓은 다음에, 엄지손톱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딱 동그랗게 잘 나옵니다. 너무 짧아도 안 되고 너무 길어도 안 됩니다. 곡선이 부드럽게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케이블을 체크한 다음에 엄지손가락으로 딱 집어서, 뒷브레이크는 브레이크 암을 누른 다음에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요 정도면 딱 부드럽게 나오겠네요. 너무 짧지도 않고 너무 길지도 않고 곡선이 아주 부드럽게. 오케이. 엄지손가락으로 체크한 다음에 이제는 변속 레버 케이블을 재단할 차례겠죠. 똑같아요. 케이블 들어가는 부분, 뭐 칸판은 두 군데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 프레임은 여기에 케이블이 통과를 하는 구조죠. 이쪽으로 인터널 케이블이 통과하는 구조입니다. 이쪽으로 집어넣어서 끝나는 부분 확인해서 여기다가 홀에다가 집어넣고, 완전히 밀착되게 적당히 집어넣은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레버 홈, 케이블 홈을 사용해서 바트의 끝나는 부분을 잡아서 라인을 잡은 다음에 손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핸들바를 끝까지 돌린 다음에 케이블이 여유있게 부드럽게 돌아가게. 너무 타이트하면 안 되고 이렇게 너무 길면 안 되겠죠. 또 길면 마찰 저항만 커질 뿐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핸들을 반대쪽으로 돌린 다음에 부드러운 라인이 이루어지게 끝부분을 체크해서 딱 잡아줍니다. 여기 엄지손가락도 체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엄지손가락 체크를 따서 반대손으로 옮길 때도 엄지손가락 딱 이용해서 같은 방식으로 체크한 부분을 딱 잘라줍니다. 기어가 이 핸들바가 놓았을 때, 위로 돌아갔을 때 핸들바의 센터를 잡아주는 역할을 같이 해요. 그래서 프레임들도 보면 기어 케이블이 들어가는 방향은 반대쪽으로 대칭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변속기의 겉선, 핸들바 쪽 겉선은 좌우가 동일해야 됩니다. 동일하게 두 개를 만들기 위해서 한쪽을 길이를 재단한 다음에 끝에 부분 잡고 쭉 늘려서 끝나는 부분, 커터기를 이용해서 끝나는 부분을 딱 잡아서 똑같이 잘라주면 길이 똑같은 게 케이블 두 개가 생기죠. 겉선도 마찬가지로 이너 튜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케이블로 딱 자르면서 오므라지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송곳을 이용해서 구멍을 살짝 넓혀줍니다. 원래 두께로 넓혀주는 거죠. 이걸 안 하면 변속 케이블 감이 엄청 안 좋아질 뿐더러 잘못하면 심한 경우 변속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뒷변속기 케이블 라인 쪽입니다. 뭐 스램 같은 경우는 간단해요. 여기서 바로 일자로 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칸파나 시마노 제품들은 여기 모양에 따라서 뒤쪽으로 케이블이 한번 꺾여야 되죠. 이렇게 또 약간 유턴하는 것처럼 케이블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여기서는 길이를 얼마큼 하느냐. 이 뒤쪽 케이블은 꺾었을 때 이 일자를 가정했을 때 조금 더 지난 다음에 라운드가 시작되는 정도로 잡아주시면 되고, 아니시면 손을 이런 모양을 잡았을 때 이렇게 손가락만 끝에만 이렇게 꺾었을 때 이 라운드가 비슷하게 이 정도 되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 정도? 네, 이 정도 잡은 다음에 여기 끝나는 부분을 딱 잡고 이렇게 해서 케이블을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랐어요. 잘랐으면 마찬가지로 끝에 부분을 항상 송곳을 이용해서 구멍을 잡아줍니다. 다시 원래대로 동그랗게 나오게. 케이블이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엔드 캡을 껴줘야 됩니다. 엔드 캡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건
검정색 다이아몬드 슬릭 케이블인데 제일 좋은 모델입니다. 제일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케이블, 좋은 케이블을 준비하셨다면 엔드캡도 좋은 걸로 준비해야 됩니다. 엔드캡은 이런 거고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이런 엔드캡, 그 다음에 좀 좋은 엔드캡. 차이는 똑같은 기능을 하는 엔드캡이지만 와이어가 이제 벗어나지 않도록 잡아주는 뭐 마감재 역할을 하는 거지만 요거는 안쪽 끄트머리에 튜브가 좀 더 나와 있죠. 이런 튜브들이 왜 좋으냐? 이런 튜브들이 왜 좋으냐면 케이블이 끝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삐져 나옵니다. 끄트머리에 끝에 나오겠죠? 근데 요 끝부분에서 요 끝부분의 케이블들이 여기 지나가면서 여기에서도 마찰 저항이 생기게 돼요. 왜냐면 여기가 부분이 이게 턱이 져 있기 때문에 턱이 아니고 각이 져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데 저항을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각보다는 요 부드러운 튜브가 이너 튜브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여기서 걸리는 부분을 막아줘요. 이 부분들을 빼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끝에 가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아무래도 저런 이제 스틸이나 알루미늄보다는 이런 플라스틱 계열, 고무 계열이 훨씬 더 마찰 저항이 덜 하겠죠. 꺾여지는 부분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시작 부분과 끝 부분, 끝나는 부분에서 여기에서 생기는 마찰 저항을 확실히 줄여줍니다. 이런 제품들이. 그래서 요거는 생각보다 이것도 비싸요. 이것도 비싼데 이왕 쓸 거라면 이렇게 생긴 저희가 쓰는 제품은 요 제품 코 땡땡 사이의 제품이죠. 요 제품 뭐 아주 훌륭합니다. 요거 이제 변속기 겉선도 지금 알루미늄으로 돼 있고 요 안에 튜브가 들어가 있고 해서 마찰 저항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를 못 구하실 수도 있겠죠. 혹시라도.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면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서 끄트머리를 여기 넣어서 끄트머리 쪽으로 이렇게 빼내줍니다. 이렇게 하면 잘 만들어지는데 요게 또 뭐가 있냐면 요 이제 엔드캡에 따라서 이게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불편하게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 그냥 이렇게 생긴 걸로 구하세요. 그래서 뭐 어떤 샵에 작업 의뢰를 하실 경우가 생긴다면 이런 걸로 구해서 꼭 작업을 해달라고 부탁하시면 좋아요. 한번 할 때 좋은 걸로 해주시는 게 여러모로 좋겠죠? 다시 한번 확인해서 끼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의심스러우면 한번 더 콕 집어줍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죠. 이제 겉선 다 준비됐죠? 이제 케이블을 레버 쪽에 끼워주면 됩니다. 자, 브레이크 모터 연결합니다. 일단은 뭐 간단한 앞브레이크부터 꽂아서 라인을 잘 꼽아야 돼요. 레버를 잡으면 구멍이 잘 보입니다. 잘 확인한 다음에 넣고 일단 케이블 집어넣고 이제 겉선 집어넣고 끝에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 케이블을 잘 넣어주면 되겠죠? 케이블 들어가는 루트 방향은 여기서 설명하지 않을게요. 제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제대로 꽂아줘야 됩니다. 제 거는 엄청 오래된 제로 그라피티. 조금 얘는 여기 세팅할 때 조금 불편해요. 쉽지 않아요. 이거 낄 때 들어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낄 때 거지 같더라고요 이거. 불편합니다. 불편해. 라인을 잘 살려서 넣어야 되는데 이게 홈이 들어가죠? 그러면
공구를 이용해서 살짝 고정시켜줍니다. 리어 브레이크 케이블 똑같죠? 리어 브레이크 케이블 뭐 별거 없습니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걸려있는 상태에서 넣을 때는 구멍을 잘 찾아야 돼요. 구멍을 잘 찾아야 됩니다. 자, 와이어 집어넣고 케이블 들어갑니다. 끝에 부분 잘 집어넣은 다음에 끝쪽에서 잡아서 엔드캡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고 엔드 쪽에 걸어주는 거죠. 혹시나 모르니까 잡은 다음에 라인 보고 끝까지 돌렸을 때 당겨지지 않게 잘 됐습니다. 끝에 부분 노즐이죠.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걸려 있는 부분들을 이너 케이블 이너 튜브들이 잘 막아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너 튜브 나온 곳을 이용해서 케이블 집어넣고 잡아당겨서 여기 만약에 이너 케이블이 없다면 여기 이너 튜브가 없다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마찰 저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케이블 넣어서 이너 마찰 저항들을 줄여주는 겁니다. 하고 이거는 지금 자꾸 핸들바가 부딪혀가지고 넣었는데 일단 제거할게요. 걸림돌이 있으면 안 되겠죠. 당겨서 마찬가지로 케이블 자리를 잘 잡아서 케이블 장착을 해줍니다. 꼈을 때 라인이 부드럽게 잘 나오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줍니다. 브레이크 랩을 당겨서도 잘 작동을 하는지. 공구를 이용해서 브레이크 당겨서 살짝 고정만 해줍니다. 고정해주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그럼 다음으로 뭐가 있을까요? 변속기도 마찬가지로 이너 케이블 삽입을 잘 해주면 돼. 혹시 모르니까 또 릴리즈를 다 시켜줍니다. 릴리즈 제일 저단으로 릴리즈 해줘야 변속 레버 안쪽에 케이블이 들어가서 이 머리 부분이 걸리는 홀이 이렇게 다 있어요. 이 부분이 잘 걸리도록 릴리즈를 해주는 겁니다. 릴리즈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케이블을 집어넣었다가는 거기 홈에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 홈에 꼬이면 나중에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요거 칸파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홈에 걸렸는지 케이블을 살짝 당겨서 레버를 작동을 해봅니다. 부드럽게 잘 걸렸어요. 잘 걸렸으면 차근차근 하면 됩니다. 칸파는 좀 복잡하죠? 칸파는 여기다가 집어넣어야지. 이런 식으로 변속기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그 다음에 브레이크 케이블의 안쪽으로 들어가는 라인을 여기서 이 브레이크와 변속기 케이블들이 꼬이지 않도록 라인을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이거 포인트입니다. 넣고 별거 없어요. 그냥 라인대로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라인대로 잘 집어넣어주면 케이블 스타퍼 부분에 안착이 잘 되도록 여기도 마찬가지로 튜브가 라인을 잘 잡아주죠. 요 버튼 브라켓 케이블 가이드라인을 잘 살펴주셔야 돼요. X자로 꼬이지 않게 이쪽으로 가면 나중에 위에서 꼬이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나왔으니까 오른쪽으로 넣어주시고 리어 쪽 튜브가 들어오는 쪽으로 들어가게 튜브 쪽에서 집어넣으셔도 넣고 라인 집어넣어서 여기서 연결했으면 여기서 라인을 한번 더 봐줍니다. 괜찮나요? 더 짧으면 안 좋을 것 같아요. 끝쪽에 요거는 넣는 부분이 공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케이블을 넣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끝부분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엔드캡들이 막아주지 않으면 밀려서 케이블 장력이 여기 끝에 머리가 벗겨질 수가 있어요. 고무 부분이 겉선이 넘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넣어주시고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튜브가 살짝 나와 있어서 요 간격 여기에서 마찰되는 그 마찰 저항을 또 줄여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꼭 이렇게 튜브를 반드시 또 넣어줘야 돼요. 시마노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 튜브가 들어있어요. 이 튜브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사용할 필요는 없는데 캄파 같은 경우는 안에 튜브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튜브가 들어있는 엔드캡을 이용해서 장착해주면 훨씬 더 부드러움을 오래 간직하실 수가 있어요. 케이블 고정 볼트를 공구를 이용해서 살짝만 조여줍니다. 그냥 고정만 시켜주는 겁니다. 케이블 교체하는 거 진짜 별거 없다, 그쵸? 이제 앞변속기 케이블을 연결할 차례네요.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뭐 별거 없어요, 여기까지는. 손을 집어넣어서 밖으로 뺄 거니까 여기서 빼줍니다. 캄파 같은 경우는 여기 꺾여 있는 부분이 넣기가 좀 지랄 같은데 요령은 시작점에서 꺾어서 잡아줍니다. 이 부분이 꺾였죠? 근데 나중에 이 부분은 잘라냅니다. 이 정도는. 그쵸? 제가 좋은 거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갔으면 케이블이 제대로 안에 들어갔는지 레버를 작동해서 와이어가 제대로 걸렸는지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올라가고 다운시프팅이 된다면, 와이어가 움직이면서 뗀다면 머리 부분이 잘 걸린 겁니다. 자, 여기서 라인을 또 마찬가지로 할 건데 꼬이지 않도록 이 뒷브레이크 선과 변속기 선이 꼬이지 않도록 라인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이거를 위쪽에서 집어넣어서 나오는 게 라인이 깔끔하게 나올 것 같아요. 라인 꼬이지 않고 깔끔하죠? 깔끔합니다. 튜브 안쪽으로 들어가게, 다운 튜브 안쪽으로 해서 프레임 위로 잘 나오게 확인하신 다음에 케이블 잘 잡아당겨서 나오게 잡아당겨서 케이블을 살짝 너덜거리지 않도록 케이블을 살짝만 고정을 해줍니다. 주의하실 점은 요 케이블들이 벗어나지 않도록 신경 써주셔야 돼요.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그러면 케이블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 같은 경우 이렇게 라인을 잡아서 라운딩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이용해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핸들바 자체에 케이블 홈 라인이 있는 제품들은 그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껴주시면 되고요. 없는 제품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여기 나오는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자리를 잡아주면 됩니다. 자리를 한번 잡아주고 끝나는 부분, 바테입이 끝나는 부분쯤에 다시 한번 바테입 감기 전에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두 군데 잡아줍니다. 여기 부분을 이 절연 테이프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막 다 감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왜 이렇게 감는지 모르겠어요. 절연 테이프도 아까운데 나중에 뜯을 때는 더 불편해요. 중요한 포인트는 꺾이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두 군데 포인트만 잘 잡아주셔도 이게 뭐 혹시나 나중에 뭐 그립을 핸들바를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와이어들이 이렇게 넘어오지 않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요거 두 군데만 잡아줘도 이렇게 넘어오는 일이 없어요. 왜냐면 나중에 바테입으로 더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주잖아요. 왼쪽도 마찬가지로 왼쪽도 마찬가지로 꺾이는 부분, 라운드진 중간 부분 라인을 잡아서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끝나는 부분 붓기 전에 라인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신 다음에 라인을 잡아서 별로 역할 안 하니까 놔둡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붙이셨으면 혹시나 핸들을 꺾었을 때, 핸들을 끝까지 돌아가지 않을 때까지 꺾었을 때 케이블들의 이상 징후가 보인다면 여기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를 짓기 전에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 변속기 케이블 쪽이 약간 너무 길고서 크로스가 돼서 약간 여기서 나중에 마찰이 생길 것 같아요. 달달달 떨리는 소리가 날 수도 있겠죠. 귀찮지만 다시 여기서 조정을 합니다. 번거로워 보이지만 깔끔한 작업을 위해서 다시 다 풀어줘요. 다시 확인해보면
좋아요. 네. 끝까지 돌렸을 때도 딱 이상 없이 더 자연스러운 라인이 나오도록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케이블 연결이 다 끝났으면 이제 기본적인 이제 정밀한 세팅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요. 세팅하기 전에 새 케이블을 장착했을 때 해야 되는 것들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미세 조정하기 전에 일단은 케이블을 다시 풀은 다음에 당겨도 와이어가 딸려 올라오지 않도록 어느 정도 고정시켜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앞뒤 브레이크 레버를 강하게 움켜쥐어서 와이어 스트레칭을 해 주어야 됩니다. 보시면 꽉 붙였지만 스트레칭을 하니까 쑥 들어가 버리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풀은 다음 와이어를 당기고 고정하고 다시 스트레칭 지그하게 꾹 잡아주면 되죠. 꾹 잡아당깁니다. 꾹 잡아당기는 이유는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여기 케이블 겉선 들어간 부분 그 부분들의 간격을 더 꽉 조여주는 거죠. 완전히 밀착되도록 꽉 조여주는 겁니다. 또한 이 와이어도 설명드렸다시피 꽈배기처럼 꼬아놓은 스테인리스 스틸을 꽈배기처럼 꼬아놓은 거라고 했습니다. 요거를 강한 힘을 잡아당겨주면 이게 더 꽉 조여지면서 약간 길이가 늘어나게 돼요. 그 길이를 없애기 위한 스트레칭입니다. 뒷브레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면 다시 당긴 다음에 뒷브레이크 와이어 당기고 꾹 당겨서 브레이크 와이어도 꼬아져 있던 걸 잡아당겨서 조이면서 늘어나는 거를 한계선까지 늘리는 겁니다. 바로 사용해도 늘어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정밀하게 브레이크 리치를 맞춰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브레이크 케이블의 스트레칭이 끝났다면 변속 케이블도 스트레칭을 해줘야 됩니다. 앞변속기 같은 경우는 앞변속기는 와이어를 브레이크 암을 잡거나 그냥 막 당길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드레일러 부분을 살짝 힘을 살짝만 가하면서 변속 레버를 작동을 합니다. 이렇게 드레일러를 막아서 약간 힘이 부하가 걸리게 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몇 번 하시다 보면 케이블이 완전히 늘어나는 게 느껴지세요? 그때 되면 다시 풀러서 와이어 다시 풀은 다음에 탱탱하게 다시 조정하시고 다시 또 잡아준 다음에 업, 다운, 업, 다운. 완전 다운됐을 경우 이런 와이어를 튕겨봐서 여기 튕겨봐서 아니면 여기를 튕겨보거나 어디 뭐 와이어 노출된 부분 튕겨봐서 탱탱해졌다. 탱탱해질 때까지 여러 번 요 와이어 스트레칭을 여러 번 해준 다음 케이블을 풀러서 탱탱하게 장력을 준 다음 고정을 시켜주는 거죠. 뒤쪽 변속기 케이블도 당연히 스트레칭을 해줘야죠. 가이드 플리를 잡고 여기 드레일러 행어 부분에 엄지손가락을 댄 다음에 가이드 플리를 잡고 드레일러가 밀리지 않도록 만든 상태에서 이거 할 때는 뭐 부서질 정도로 너무 꽉 잡지는 마시고요. 약간 부하가 걸리는 정도로만 드레일러를 막아주신다면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스트레칭이 되고 나면 이렇게 아까는 탱탱했는데 지금은 이 정도로 헐렁해진 거죠. 엔드캡 부분과 와이어 스트레칭이 와이어들이 더 꽉 조여지면서 스트레칭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정도까지 스트레칭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뒷변속기 케이블은 더 민감하기 때문에 간격이 더 민감하기 때문에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완전하게. 지금은 탱탱하죠. 스트레칭을 해도. 네, 이렇게 해서 자전거 한 대 조립할 수 있는 기초 정비 강좌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미 세팅이 잘 되어 있던 거에서 케이블만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뭐 세팅이 금방 끝났어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좀 전에 카메라 배터리가 다 떨어져가지고 촬영이 안 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면서 뭐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요 이제 길 케이블들은
끝하는 부분 케이블 고정 볼트에서 3cm나 4cm 정도만 남겨두고 뭐 잘라주시면 됩니다. 앞변속기는 조금 더 잘라주셔도 돼요. 왜냐면 나중에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끝나는 부분에서 4cm 정도 남겨놓고 커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커팅을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속선 이너 케이블 앤드 캡 이너 케이블 앤드 캡을 지금 다 달아놨어요. 또 여기를 끝에 롱로즈 같은 거를 니퍼를 이용해서 끝에 부분을 꼭 2번 정도만 찝어주시면 됩니다. 이 엔드캡을 끼는 이유는 끝에 부분 와이어 꼬아져 있는 부분이 나중에 타시면서 계속 풀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끼는 거니까 반드시 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은 뭐 너무 짧게 잘랐다고 해서 큰일 나진 않습니다. 어차피 고정 볼트 쪽만 제대로 연결이 돼 있으면 되세요. 너무 많이 남겨놓으면 지저분해 보이니까 이 정도로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케이블 교체하는 게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깔끔하죠? 깔끔합니다. 깔끔해요. 반들이 완전히 돌아가도 당겨지지 않게 이 앞브레이크 라인도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도록 여기는 뭐 크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부드럽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부드럽게 일직선에서 조금 더 올라온 다음에 곡선이 시작되도록 정확하게 잘 커팅이 됐어요. 뒷브레이크 케이블 부분 끝나는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넘어오도록 당겨지지 않을 정도로 잘 됐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만에 자전거 한 대 조립할 수 있는 기초 정비에 대한 영상이 드디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동안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시고 찾아주신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께 너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기초 정비가 끝났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뭐 갖가지 용품들이나 아니면은 더 디테일한 부분들, 브레이크암 쪽이라든지 뭐 비비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많이 궁금해하시는 허브 쪽에 대한 영상들을 또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잊지 마세요. 어디 보자. 됐죠? 됐어. 완벽해.